제가 경찰대 졸업하고 총경까지 하다가 변호사 됐거든요. 인터넷에 여러 영상들 보면 경찰 전화 받을 때 경찰한테 당당히 대해라. 필요에 따라서는 화를 내도 된다. 이런 정보들이 있던데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보통 경찰이 당신에게 전화하기 전에 인적사항 이런 거 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전화해요. 그런데 경찰관도 사람이거든요. 전화 받자마자 띠껍게 받고 그러면 나중에 오면 조져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에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전화 받아보니까 되게 막 전화도 잘 받고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하고 이러면 뭔가 오해가 있군 이렇게 하고 다시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수사관들 모두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행여나 기분이 나쁜 상황이 올지라도 처음 전화를 받으면 막 따지고 들어가기보다는 적당히 예의 바르게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적당히 예의 바르게 받으라고 했죠. 무작정 예의 받게 전화 받는 것도 하수입니다. 굳이 전화로 이것저것 물어볼 때 바로바로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전화하겠다고 시간을 번다든지 아니면 혹시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할 시간을 번 다음에 다시 좀 피드백해서 전화를 드리겠다고 정중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최대한 빨리 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끌려가면 안 됩니다. 경찰한테 막 질질 끌려가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그 전화한 경찰관 소속 성명 확인, 그 다음 내 혐의가 뭔지 정도만 간단하게 체크, 그리고 바로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5분쯤 뒤에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정중하게 좀 끊어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전화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쫄 필요 없어요. 일단 다행인 거는 경찰이 전화하면서 바로 녹음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경찰이 쓰는 전화기 다 녹음 기능은 있는데 그 기능을 쓸 줄 아는 사람은 한 100에 1명? 대부분 녹음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녹음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 못한 거라고 얘기해도 충분히 그건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어쨌거나 나중에 다시 말은 바꿔야 하니까 조금 힘든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당황해서 한 말이었다곤 하지만 당신이 한 말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걸 번복했을 때 얼마나 불이익이 있는지는 당신 혼자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당황해서 처음엔 잘못 얘기한 거라고 말하면서 내가 했던 말 180도 뒤집어도 되는 거 아닐까?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수사관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전화로 다 자백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나중에 180도 아니래요.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수사 강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한 5배나 더 강하게 수사를 할 거예요. 나중에 검사도 수사 기록을 다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기록에 이렇게 말했다가 말이 180도 달라진 기록을 보면 검사가 재판정에서 그걸 물고 늘어질 수도 있어요. 처음엔 이렇게 말했다는데 정말 그런 적 없나요? 검사 이 말을 판사님이 들었을 때 우리 말을 더 믿어줄까요? 검사 말을 더 믿어줄까요? 뭐하러 화를 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를 내면 하수입니다. 출석 일정은 법으로 협의하게 돼 있어요. 경찰 수사 규칙에 나와 있죠. 출석 일정은 조율해야 하고 가능한 상대방 일정에 맞춰줘야 된다는 규정. 그래서 싸우지 말고 지금 저도 맞춰드리고 싶은데 저도 일정이 있어서요. 죄송한데 제가 스케줄 좀 보고 다시 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가야지. 여러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경찰이랑 싸워서 좋을 거는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간혹 경찰도 어느 정도 자기가 좀 사건 빨리 처리하려고 아니면 자기 일정 맞추려고 빨리빨리 나와라 이러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거기서 괜히 나까지 화를 내면 감정만 상하고 밉보이기만 합니다. 화내지 마시고 차분하게 변호사 핑계를 대세요. 변호인이 선임되게 되면 좋은 것. 변호사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변호사 일정이 안 맞아서 일정을 못 맞춘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사실 변호사가 선임되면 변호사가 또 자체적으로 일정 조율을 하고 그래요. 영화 기생충 명대사 기억하세요?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경찰 대응은 아주 첫 단계부터 계획이 다 있어야만 해요. 경찰은 실제 혐의가 한 60%가 넘는다는 확신이 든다? 이러면 검찰에게 사건을 보내요. 이걸 송치랍니다. 검사는 이 사건을 받고 딱 봤을 때 70에서 80% 정도 의심이 된다. 이때 사건을 법원으로 보내요. 이걸 기소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90% 이상의 확신이 들어야지 유죄 판결을 해요. 자, 이제 당신 사건이 재판까지 안 가게 하려면 당연히 경찰한테 60%가 넘는 확신을 안 줘야겠죠. 경찰한테는 한 20%만 주고 그렇게 검사 단계에서 한 30%, 재판 단계에서 한 40% 이런 식으로 사건을 흘러가게끔 해야죠. 그래야 애초에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버린다든지 행여나 재판까지 간다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확 높아지는 거죠. 계획을 처음부터 안 세웠다 그러면 나중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 재판 단계에서 첫 단추 잘못 낀 거를 수습하는 데 그치게 되거든요. 수습만 하다가 무죄 판결 받을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저는 전직 총경 출신입니다. 그 어떤 변호사보다 처음부터 이 판을 설계할 능력이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누가 고소하거나 112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경찰이 직접 알아내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이 단계에서 출석 요구는 이렇게 되겠지, 증거 수집은 이렇게 하겠지, 왜 경찰이 이 단계에서 이런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는지, 그러면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거 다 예측 못하는 변호사가 태반이에요.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들은 안 해봤잖아요. 평생 수사만 해온 경찰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 수사를 해봤던 변호사 아닐까요? 저희 팀에는 무려 수사만 해왔던 변호사가 저 말고 2명이 됐어요.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저희만의 장점인 거죠.